안녕하세요. 행복만땅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건강 주의하고 계신가요? 제가 저녁에 잘 때는 에어컨을 절대 안 켜는데 어제 그제는 창문을 열어놔도 바람 한 점 안 불어서 할 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잤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켜고 잘 정도면 얼마나 열대야 무더위가 심한지 알 수 있죠. 낮에는 에어컨을 켜지만 잘 때는 에어컨을 켜본 적이 없는데 어제 그제는 참 더워도 너무 덥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막 후끈후끈한 바람이 도리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건강들 주의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친구 거기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절친으로 지냈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친구들 단톡방에서도 나가버리고 또 초대해도 또 나가버리고 전화 연락해도 대답도 없고 부재중 전화가 와서 알 텐데도 연락도 없고 그래서 걱정됐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본인만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잠깐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그냥 그걸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린 기간이 몇 년이 지났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봤더니 왜 이렇게 연락을 끊고 살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코로나 예방접종 화이자 주사를 최초로 맞았어요. 제일 일찍.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맞았는데 본인이 그 코로나 예방접종 부작용 후유증으로 몇 년을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힘들게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흡도 갑자기 숨쉬기도 어렵고 막 눈도 돌아가고 심장도 벌렁거리고 막 그러면서 너무나 불안해서 했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50%밖에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하소연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는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학교 다닐 때도 제일 건장한 체구에 건강한 헬스 몸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혈액암을 알아서 몇 년 전에 또 혈액암 때문에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좋아졌는데 본인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제일 빨리 그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직원으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작용을 또 겪으면서 막 힘든 삶을 사니까 세상 모든 게 귀찮아지고 사람들하고 인연도 끊고 살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 아예 담을 쌓고 그렇게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연락할 사람도 그동안 연을 끊고 살아서 연락할 사람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돼서 연락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친구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동안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의 오해도 생기고 불편함도 있었는데 또 그런 남모를 사정이 있다는 것들을 또 접하면서
그 친구가 마음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이 겪는 연약함이고 아픔들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듯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세상살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잘 될 것 같지만, 다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본인이 이런 우울 모드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동굴 속에 갇혀서 살면 해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만땅 여러분은 병은 알릴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프면 더 주변에 홍보를 하세요. 알려야 돼요. 그럼 좋은 정보들이 막 여기저기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줘요. 어떻게 한번 해봐라. 어떻게. 물론 그것들이 대부분 뭐 90%가 가짜 정보일 수도 있고 효과도 없을 수도 있고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는 그런 이야기는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테지만 정말 그럴 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감추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나 힘들다, 힘드니까 기도 좀 해줘라. 나 힘들니까 좀 와서 위로 좀 해줘라. 나 너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친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뭔가 새롭게 살려고 또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그랬는데 더 그런 일이 생겨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중심을 잡기가 어려우면 주변에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도 구하면서 본인이 빨리 회복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좀 많이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오랜만에 보니까 저한테는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세월이 거꾸로 간다. 어떻게 머리숱도 더 많아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러냐. 그 동생도 제가 친했었는데 형님은 제 친구들보다 훨씬 젊어요.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랬어요. 자, 비결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많이 청기누설로 알려드렸잖아요. 먼저는 긍정적으로 살 것. 예? 긍정 확언을 매일 하고 웃으면 복이 와요. 항상 웃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죠. 내 뇌를 새롭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울한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해.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 부가 나에게 밀려오고 있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긍정 확언을 매일 외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성령 충만, 물질 충만, 건강 충만, 성령 충만, 물질 충만, 건강 충만. 자, 제가 이 노래 오랜만에 부르는데 저는 매일 불러요. 예? 성령이 충만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충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긍정 화관을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비타민C를 매일매일 하루에 10알 정도 섭취를 하세요. 물론 뭐 3알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셔야죠. 저도 이거 몇 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집에 코로나가 접근도 안 했다고 그랬죠. 전 코로나 예방접종 1차 맞고 2차 맞을까 말까 하다 그래도 2차까지 맞아야 되겠다 해서 맞았어요. 집사람도. 3차 때는 제가 맞지 말자.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 우리는 코로나 예방접종 전부터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도 우리한테는 코로나가 별다른 효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코로나 예방접종도 안 맞췄어요. 네? 그냥 비타민C 많이 먹어라. 물론 애들 청소년기에 비타민C 먹으라고 한다고 잘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 매일 피곤할 때 비타민C 많이 먹어.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코로나가 말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물론 걸렸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면역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코로나가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 이후에도 감기 같은 거, 몸살 같은 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에어컨 오래 쐬면은 냉방병 때문에 뭐 몸살기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으실으실. 근데 올 여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에어컨 낮에 계속 빵빵하게 틀고 엊그저께는 너무 더워서 저녁에 잘 때도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잤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건강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면 그렇게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혈관과 고혈압, 당뇨 예방, 성인병 예방에 피로회복, 스트레스 이런 거, 암 예방에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제일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지만 저는 또 제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동생으로부터 들으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긍정학원 또 비타민C 매일 먹고 매일 이렇게 유튜브로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 에너지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이러는 저의 삶이 이 얼굴에서도 외모에서도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듣지만 말고 좀 실천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얘기 듣고 야, 너 좋아졌다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 그러면 그래? 그리고 본인은 그냥 그거 실천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을 꼭 하셔야지 좋아집니다. 뭐 한두 달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아무런 효과 없어요. 1년 이상 지속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얼굴에 나타나면 하는 거고 삶에서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그 유익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이 시너지가 전파되면 한국 국민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긍정 에너지가, 그 행복 에너지가 또 세계로 뻗어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우울한 감정에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힘차게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행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밝은 에너지를 자꾸 선택을 해서 내가 그쪽으로 향하도록, 또 그런 에너지들이 나에게 끌려오도록, 그런 사건들이, 일들이 나한테 끌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시편 73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신이니이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자꾸 쇠잔해 가요. 안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릴 때, 그런 일들이 닥칠 때 나는 어리석게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편, 73편에 그런 악인의 형통함, 악인들이 어떠한 결말을 보여줄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또 깨닫는 순간에 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신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하늘과 땅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영원한 상급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시편 73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닥치고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왜 생기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소망을 항상 거기에 두고 우리 행복만땅 식구들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주말 무더위도 다 이겨내는, 다 극복해내는, 더 즐기는 그런 행복만땅 식구들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